자, 이제 시장 시그널과 또 기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업 공시 연구소 변영임 대표와 함께 먼저 시작하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내용이 또 뭐가 전해지고 있는지 우리 김유정 아나운서가 내용 일단 정리해 주는 거 듣고 풀어가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시장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향후 더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전망이 함께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AI가 픽한 오늘 시장의 섹터는 바로 2차 전지 섹터입니다. 그동안 조금은 주류했던 횡보 장세를 연출했던 2차 전지 섹터, 오늘 그 상승의 이유 함께 열어보도록 하시죠. 오늘 국내 증시에서 2차 전지 눈에 띄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강력한 호재는 바로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 때문입니다. 미국 연방하원에서 이른바 여기 보이는 원문처럼 찰지법이라는 게 발의가 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국어의 번역본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간단 명료합니다. 중국 기업을 명시적으로 겨냥하고 수입을 금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원격 모니터링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중국산 ESS 기업들에 대해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서 미국 데이터 센터 관련된 핵심 정보와 데이터를 지키고 보유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이 법이 정말 발의되고 실효되게 된다면 중국에서 만들어진 또 중국산 ESS는 절대 미국이라는 땅에 발을 붙일 수 없게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법안이 발의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오늘 국내 증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바로 함께 발빠르게 상승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글로벌 ESS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의 CATL이나 BYD 같은 기업들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당연히 오늘 우리 시장은 우리의 기업들이 어떠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지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배터리 3사의 반사이익 현황을 보시면요. LG 엔솔 가장 그 선두를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중국이 꽉 잡고 있었던 LFP를 미국 미시간 공장에서 양산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 한화큐셀과 함께 파트너십을 만들면서 미국 내에서 제조부터 판매까지 완성할 준비까지 끝났다는 평가입니다. 삼성 SDI 역시 지지 않는데요. 미국 현지에 이미 2조 원어치의 LFP 배터리 공급 계약까지 도장을 찍고 완료한 상태입니다. SK온 역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꾸준히 내고 있는데요. 미국의 재생에너지 기업에도 1기가와트 규모의 대규모 물량 공급 소식을 전하면서 3사 모두 미국 진출에 첫 발을 내딛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냉정한 팩트는 현재의 법안은 막 하원에 발의된 상태로 그 다음 단계로는 향후 상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해서 실제 발효되는 시점은 2028년 10월부터로 예측되는데요. 즉 지금 당장 기업들의 실적에 숫자가 찍힐 수는 없지만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2차 전지에 로봇과 덧붙여서 새로운 호재가 될 수 있을지 그 전략 함께 알아보시죠. 자, 2차 전지. 앞서 김유정 아나운서가 내용을 주셨는데 언뜻 이 출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가 가능한 중국산 ESS에 대한 미국 내의 규제. 뭔 말인지 모르겠네. 거의 뭐 예전에 중국산 통신칩인 파웨이 사태까지의 버금가는 건지 공식적인 논평인지, 물론 중국을 견제하는 거야 뭐 일상적으로 매번 나왔던 미국의 반응이었는데요. 뭘까 이거 뭐가 아예 통신을 끊어버리지 그러면? 네. 일단 뭐 원격 제어 기능이 좀 탑재됐던 내용들, 이 부분에 대한 규제 부분인데 이게 네. 사실상 뭐 보안 이슈라고 하죠. 이제 과거에도 뭐 백도어 이슈가 부각됐던 뭐 서버 같은 경우 일단 제재가 되면서 사실상 뭐 미국에 대한 수입이 금지가 된 현재까지 좀 이어져 오기 때문에 아마 이번 ESS에 관련된 규제 부분도 전체적으로는 중국산 제품을 모두 다 규제한다라기보다는 일부 좀 품목에 대한 국한된 어떤 제한된 어떤 요소인데, 이 부분은 원격 제어 기능이 있는 ESS에 대한 규제를 금지해야 된다, 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라는 어떤 내용들인데, 이 부분은
이전에 일단 뭐 기조들을 좀 감안했을 때 아마 이제 도입은 좀 구체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주목해볼 포인트가 이전에 이제 중국산 전체적인 뭐 양극재라든가 음극재 같은 특히나 음극재의 경우에는 고율의 관세 부과를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이 음극재 업체가 뭐 북미 수출에 관련돼서는 뭐 가장 큰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 다만 이제 이 부분을 중국산 저가형 배터리까지 다 포함해서 중국산 배터리 자체를 모두 다 좀 규제할 것인가 이 여부인데 현재까지 그 부분을 다 규제할 경우에는 뭐 미국 안에서도 사실상 뭐 ESS를 좀 가동하기에는 LFP 배터리에 관련된 공급량이라든가 수요량들을 좀 감안할 때 모두 다 규제하기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통계치를 보면요. 지금 중국에서 작년도 전체 수출액을 봤을 때 전기차에 탑재되는 이 배터리 총량보다 ESS 수출 규모가 더 앞서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총량에 대한 내용들 특히나 이제 한국의 경우에도 사실 뭐 그동안 이제 전기차에 좀 집중됐던 배터리 셀에 대한 어떤 생산 부분들이 일부 양산 전환을 통해서 현재 좀 ESS 배터리에 관련된 총량을 좀 높이고 있는 과정으로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는 뭐 국내 기업이 미국향 진출 속도라든가 파이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 요인들 됐는데 그런 과도기적 안에서는 일부 중국산 배터리가 진입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다 규제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뭐 일부 보도의 내용인 것 같은데 미국 의회가 중국산 ESS 전면 차단 움직임 K 배터리가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이렇게 저기를 타이틀을 줬기 때문에 아마 2차 전지 쪽이 하여튼 이 재료가 만든지는 의외를 그러니까 핀셋으로 정확하게 이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네. 뭐 워낙 이 뭐랄까 제품이라는 게 이렇게 복잡다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거를 다 뽑아낸다라고 하는 게 뭐 눈에 보이는 일부 부품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네.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건지는 아직도 매번 의문이 좀 드는 게 있고 추진한다 그래서 당장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더 크게 반사이익이 되는지 모호하긴 한데 하여튼 뭐 내가 그렇게 나죠. 이 매일매일 뭐 재료가 왔다 갔다 그래갖고. 네. 일단 뭐 ESS에 관련된 내용들을 전체 규제라고 좀 보기 어렵고요. 일단 네. 이 부분은 원격 제어 기능이 좀 탑재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우리 유사하게 좀 본다면 뭐 서버에 적용됐던 뭐 벡터 일단 탐지 그러니까 기능 원격 제어라는 건 결국에는 스위치를 중국에서 꺼버리거나 아니면 그렇죠. 그 데이터를 무슨 어떤 정보를 해킹해 가는지는 ESS 배터리로 뭘 해킹해 가나? 에너지 저장 장치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대체적으로 좀 적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유지 보수에 관련돼서 이제 원격 제어 기능들이 일부 좀 탑재가 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람이 가서 전체적으로 좀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떤 핵심적인 어떤 내용들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들이 대다수 좀 탑재가 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포괄적으로 좀 적용한다라고 좀 보고 있으면 ESS 부분에 대한 반사 효과 충분히 우리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좀 언급하고 있는 ESS에 대한 규제가 정확하게 전체 총량에 대한 규제인 건지 아니면 해당되는 소프트웨어라든가 일부 적용 품목에 대해서만 좀 규제가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체크는 조금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오늘 수급 중에 어떤 기대감들을 좀 감안해 보면 전체적으로는 뭐 중국에 대한 규제 부분들이 재차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들 여기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공급망 통제 부분에 대한 스탠스 기조가 앞으로 더 확장될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기대감들을 좀 수반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렇다 하니 그런가 보다라고 또 받아들이긴 합니다만 참 이게 난해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제 뭐 에너지 문제 이슈는 매일같이 등장을 하죠. 거기에 또 이제 원전 가고 뭐 얼마 전에 또 이제 우주 데이터 센터 그래가지고 페로브스카이트 뭐 태양광 막 쭉쭉 가는데 어제 또 기사 나온 거 보면 이제 오픈 AI의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고 하잖아요. 네네. 네.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초반에 약 그 5천억 달러 규모를 투자해서 720조인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1년 지금 지났는데 아직 땅 부지도 마련을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삽도 못 떴는데 뭐 사실 이게 뭐 어디까지 먼저 막 그걸 ESS도 마찬가지. 뭐 데이터 센터가 져야지 뭐 ESS가 들어가고 뭐 그 중국산이 됐던 뭐 한국산이 됐던 뭐 경쟁을 할 텐데
그냥 그림만 있다, 청사진만. 하여튼 이게 자꾸 회자되니까 뭐 그런가 보다라고 받아들이긴 합니다만 실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을 많이 가지게 된다라는 거. 뭐 오늘 내가 뭐 그거를 가지고 뭐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근데 어떤 전략들을 취해야 하는 게 좋겠습니까? 2차 전지 배터리 요즘 뭐 좀 들썩들썩하긴 하는데. 오늘 사실 ESS에 관련된 호재성 내용들보다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기대감들이 부각된 점. 오늘 아침에 뭐 리포트가 좀 나왔죠. 삼성 네. SDI가 2027년 하반기 이제 부분 양산 시작한다는 부분들이 기대 요인들이 좀 작용하면서 오늘 삼성 SDI가 한 6% 정도 강세 보이고 있고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CS2016 이후에 사실상 뭐 2차 전지 섹터의 경우에는 작년 9월 말이죠. 전기차 인센티브가 좀 폐지되고 난 이후에 사실상 뭐 월간 데이터에서도 미국 안에서에 대한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한 그런 부분들이 실적의 연동 효과를 좀 작용하면서 대체적으로 이익 추정치를 하회하는 부진한 실적을 좀 보였고요. 이게 캐즘 우려감과 좀 더해서 뭐 12월 기점으로 보면 전체 한 28조 원 규모입니다. 뭐 셀과 소재를 포함해서 28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이 좀 해지된 그런 부분들이 노이즈가 좀 됐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용되고 있는 뭐 전고체 배터리 기술 적용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선별적인 어떤 수급 기대 요인들을 좀 작용했고, 오늘 상승의 요인도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된 상용화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로 하여금 선별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3월 11일이죠. 단기적인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인터배터리 2016을 앞두고 있는데 네. 일전에 수급 상황들 보면 뭐 워낙 2차 전지 섹터의 경우에는 뭐 캐즘 영향이라든가 실적의 기대치가 좀 낮아진 상태, 지수 상승 대비해서 일단 수익률도 굉장히 좀 낮은 구간이기 때문에 선별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인터배터리 2016에서 뭐 작년의 경우에는 뭐 원통형 배터리라든가 해당되는 뭐 LFP 배터리에 관련된 상용화 전략들 이런 부분들이 기대 요인들이 좀 됐다면, 이번에는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된 상용화 부분이라든가 휴머노이드 로봇용 이 배터리 기술이 공개되거나 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구체화 여부가 종목별 수급 흐름들을 조금 더 연속성 있게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전략은 그렇게 섹터에 대한 분할 매수이신 것 같은데, 그럼 기업 선택은 어떻게? 네, 종목은 삼성 SDI를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셀사의 경우에는 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 실적에 관련된 반등 포인트가 좀 어떤 것이 좀 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북미향 의존도가 높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비해서 유럽향 의존도가 삼성 SDI가 지금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1월 달 기점으로 보면 독일이 2년 만에 이 전기차 보조금을 1월 달부터 좀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유럽 주요 국가들로 하여금 전기차 보조금의 부활 움직임들이 구체화가 좀 됐다는 부분들, 이 부분은 유럽 안에서에 대한 전기차 판매량의 증가 요인들은 셀의 출하량과 좀 맞물리는 연동 효과를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기 때문에 뭐 1분기보다는 2분기 이후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상용화 기대감들이 좀 유효하다는 점, 내년도 하반기라는 구체화 일정들이 좀 나왔다는 점들은 오히려 차별화된 기술 전략, 그리고 여기다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용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된 도입 기대 이런 부분들이 선별적인 어떤 수급 연속성들을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저는 삼성 SDI의 경우에는 분할 매수 전략 유효하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 SDI, 그러니까 2차 전지 배터리 쪽, 특히 이제 뭐 ESS 이슈와 관련해서는 삼성 SDI로 네. 압축을 좀 해놓으신 그런 전략을 주셨고요. 기타 뭐 시장에 대해서는 평가 뭐 특별히 말씀하신 변영희 대표 하시는 동안 지수가 플러스로 또 올라왔어요. 네네. 저도 오프닝하면서 약간 숨고르기 얘기했는데 머쓱하게 시장이 워낙 강한 거는 뭐 인정을 하겠는데. 뭐 이런 시장에 대해서 뭐 평가하기가 사실 어렵긴 합니다만. 네, 어제 사실 미국의 시간의 선물이 좀 하락하게 된 배경이 뭐 지정학 리스크에 관련된 뭐 이슈도 있었고 가장 큰 건 좀 관세였는데, 네. 사실 어제 뭐 미국 증시의 흐름들을 보면 관세 리스크가 좀 재정화됐던 부분들이 수급적 노이즈가 좀 됐고, 근데 우리가 좀 복기를 좀 해보면 관세 리스크의 경우는 계속해서 좀 학습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전과는 좀 다르겠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적용 효과가 이미 좀 합의가 좀 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이 개별 국가들과의 관세를 더 부과한다. 이 부분은 좀 제한적이라고 좀 보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조정의 빌미를 좀 찾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뭐 이런 기회로 인해서 반도체주나 특히 뭐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조정이 좀 나와준다면 매수에 좀 기회를 좀 활용해 볼 수 있겠고요. 지정학 리스크가 사실상 좀 변수가 좀 될 수 있는 요인은 맞는데 네. 이 부분은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를 봤을 때 일단 뭐 전쟁보다는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 합의가 현재 뭐 협상이 좀 진행 중이라는 점들을 감안해야 될 것 같고 뭐 플리마켓에서도 지금 전쟁의 가능성들을 한 30% 미만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일단 확전보다는 확대될 수 있는 어떤 전쟁 우려감들보다는 협상으로서 마무리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추가적인 지수의 어떤 탄력들을 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뭐 지금 현금 비중을 굳이 좀 늘리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조정이 좀 들어오는 구간에 대형주 중심의 어떤 매수 비중을 네. 확대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장 전략까지 함께 나눠봤고요. 자, 오늘 시장 시그널과 또 기업 그리고 전략까지 들어봤는데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